지금 뉴욕의 한 식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독초라는 음식 때문이라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앤드류 호프먼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레스토랑 매출 보고서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날도 아침도 평소처럼 사무실에 앉아 숫자들을 확인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난 6개월간 예약률이 65% 이상 감소했다는 차트가 모니터에 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대로 가다간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 미슐랭 투스타를 받았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연 매출 2천만 달러를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창의력이 바닥났고 새로움을 갈망하는 뉴욕 사람들의 입맛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도 예전 같지 않고 매번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마다 부담감만 커져갑니다. 그날도 한숨을 내쉬며 앉아 있는데 제 여자친구 민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민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 열혈 팬입니다. 평소와 달리 특별히 들뜬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한국 여행을 제안했죠. 앤드류, 우리 한국 여행 어때? 당신은 새로운 영감이 필요하고 나는 늘 고향을 보여주고 싶었잖아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여행이라니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잠시 이곳을 벗어나 생각을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의 음식 문화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분명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도 회의적이었지만 매일 매출 감소를 보며 한숨 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을 2주간 임시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예약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지가 갑자기 짐을 챙기더니 우리 어디 좀 가봐야 해라고 말했어요. 미리 계획해둔 것이 있다면서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시내인 줄 알았는데 차가 계속 달리다 보니 고층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울창한 산들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제가 물었지만 민지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다 보니 어느새 차가 멈췄어요. 눈앞에는 고즈넉한 절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우리가 여기서 뭘 한다는 거야? 당황한 제 물음에 민지는 화사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템플스테이, 내가 미리 예약해뒀어. 처음 듣는 말이라 다시 물었죠. 그게 뭔데? 민지의 설명으로는 절에서 스님들의 일상을 체험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스님처럼 생활한다고? 사서 고생하자는 거야? 난 휴식이 필요한 거지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바로 그때였어요. 절의 문이 열리며 한 스님이 나오셨는데 놀랍게도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온화한 미소를 띤 스님의 모습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민지와 함께 얼떨결에 템플스테이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죠. 여러 일정을 마친 후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찬들을 살펴보던 중 갑자기 진한 초록빛을 띤 명이나물이라는 반찬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걸 보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식당 안의 고요함이 깨지면서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 서재의 독초도감에서 봤던 그 식물과 똑같아 보였거든요. 20년이 넘는 요리 경력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식재료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들 그 반찬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독초를 이렇게 당연히 먹다니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닌가? 그때였어요.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스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잠깐 나와 보시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내가 소리를 질러서 크게 혼나는 건 아닐까? 스님을 따라 식당을 나서자 달빛이 비치는 절 뒷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어요. 으슥한 길을 걸으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죠. 이렇게 으슥한 곳으로 날 데려가서 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거지?
걸음을 멈추려는 찰나 스님이 어떤 건물의 문을 여셨어요. 그 순간 밝은 불빛이 쏟아져 나왔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깔끔하게 정돈된 사찰 주방이었습니다. 또 다른 스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곳에 계셨죠. 저를 이끌어준 스님이 요리를 담당하시는 스님께 무언가 설명을 하더니 명이나물의 요리 과정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명이나물을 끓이고 물에 우려내는 과정을 통해 독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방법을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음식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에요. 조리는 자연과 조화를 배우는 과정이죠. 한결 마음이 놓인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뉴욕에서 꽤 유명한 셰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업 위기에 처했고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아요. 앞이 너무 막막할 따름입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것에 슬퍼하기보다는 지금 만들 수 있는 변화를 바라보세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자꾸만 과거를 붙잡고 있었는데 뭔가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더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스님이 한국에서는 명이나물을 생명을 살리는 나물이라는 의미로 부른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특히 울릉도에서는 겨울철 식량이 없을 때 이 나물을 먹고 목숨을 이어갔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명자를 써서 명이나물이라고 부른다는 거였어요. 정말 그렇게 영양가가 높나요? 제가 물었더니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명이나물에는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들어있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며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스치듯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이 명이나물이 내 요리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겠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독초라고 생각했던 명이나물이 이제는 희망의 씨앗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명이나물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죠. 인근 지역의 주요 마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아다녔지만 명이나물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결국 차이나타운의 작은 아시안 마트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며칠을 헤매다가 알게 된 정보가 있었어요. 오하이오주의 일부 지역에서 명이나물과 유사한 식물이 자란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바로 연락을 취했고 오하이오의 한 농장주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와일드 램슨이라는 이름으로 명이나물과 비슷한 식물을 소량 재배하고 있었어요. 운 좋게도 그는 제 스토리에 관심을 보였고 다음날 특급 배송으로 신선한 명이나물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하이오에서 온 명이나물은 한국산과 비교했을 때 잎이 조금 더 넓고 두꺼웠지만 향과 맛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농장주에 따르면 이 식물은 미국 동부 일부 지역에서 자생하지만 독초로 오해받아 식용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이 식물의 안전한 조리법과 영양 가치에 대해 연구해왔고 제가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를 활용한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제 재료는 구했지만 진짜 도전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명이나물로 퓨전 요리를 만든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의 전통 조리법을 그대로 따라해보려 했는데 뭔가 부족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서양식으로 조리하니 명이나물 본연의 맛이 살지 않았죠. 수없이 많은 시도 끝에 첫 메뉴가 탄생했어요. 한밤중까지 이어진 실험 끝에 마침내 명이나물 크림 파스타를 완성했죠. 명이나물을 데치는 온도와 시간을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식감을 찾아갔고 마침내 부드러우면서도 마늘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완벽한 밸런스를 찾아냈어요. 서양의 크림 소스와 동양의 명이나물이 만나는 순간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릴 것 같더군요. 이어서 명이나물 리조또도 개발했고 건강식을 찾는 손님들을 위한 명이나물 샐러드까지 준비했죠. 특히 고급 스테이크에 곁들이는 명이나물 쌈은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만든 메뉴였습니다. 첫날 직원들이 새로운 메뉴를 들고 홀로 나갈 때 그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곧 충격적인 반응들이 돌아왔죠. 이게 뭐예요?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부 손님들은 아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했어요. 저희 가게 단골이었던 월터 씨는 메뉴판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셰프가 초심을 잃었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죠. 손님들 중에는 이상한 풀냄새가 난다. 이게 정말 먹는 거야?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찾아왔어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알려진 손님이 명이나물 크림 파스타를 주문했다가 첫 입도 대기 전에 직원의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거든요. 잠깐, 방금 직원분께서 명이나물이라고 했나요?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들며 위생당국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이 식물은 맹독성 독초라고 하셨어요. 지금 당장 이 식당을 고발하겠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이미 SNS에 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이상하게도 템플스테이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스님께서 보여주셨던 명이나물 조리법, 그리고 그날 배운 차분함까지 말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명이나물 전처리 과정을 상세히 담은 문서들과 식품안전인증서를 가지고 나왔죠. 하지만 상황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 손님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저는 오히려 차분히 미소 지으며 명이나물의 역사와 과학적 안전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 식재료라는 것, 현대 식품 안전 기준을 모두 통과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다행히 경찰관들은 제출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한 후 상황을 정리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소동은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미슐랭 스타 셰프의 독초 요리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다음 날부터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배운 명이란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위기가 오히려 저와 레스토랑의 생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주방의 분위기는 더욱 심각했어요. 수석 셰프 제이슨이 제 사무실 문을 노크했을 때 이미 그의 결정을 알 수 있었죠. 죄송합니다. 셰프님을 존경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사직서를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가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함께 일해온 동료였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더군요. 며칠 사이에 주방 인원의 절반이 떠났어요. 전통적인 메뉴로 돌아가든 아니면 저희 없이 하세요.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죠. 남은 직원들의 표정에서도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더 이상 주방에서 농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식당 전체에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예약률은 30%대까지 추락했어요. 매일 아침 매출 보고서를 확인하는 일이 고문처럼 느껴졌죠. 주방에 남은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일했고 홀은 점점 더 한산해져서 일부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저 몰래 다른 레스토랑의 채용 공고를 휴대폰으로 보고 있었죠. 그들의 불안한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한산한 매장을 둘러보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 유리문 너머로 카메라 장비를 든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로 눈에 익은 얼굴이 보이는데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3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였어요. 식당을 조롱하는 영상으로 악명 높은 그 사람이 저희 가게에 찾아온 거죠. 스태프들이 삼각대를 설치하고 조명을 세팅하는 동안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깊게 숨을 고르며 손을 씻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주방 직원들의 표정에서도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저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방송이 저희 레스토랑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홀로 나가보니 이미 라이브 방송이 시작된 후였어요. 그의 카메라는 빈 테이블들을 천천히 훑어가고 있었고 실시간 채팅창에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채팅창에 올라오는 댓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메뉴판을 넘기던 유튜버의 손가락이 명이나물이란 글자에서 멈췄을 때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더군요. 그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가는 것이 보였어요. 실시간 채팅창은 더욱 시끄러워졌고
시청자 수는 계속해서 치솟는 게 보였죠. 첫 번째로 명이나물 크림 파스타가 나왔을 때 그 유튜버는 의도적으로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포크를 집어들더니 하지만 첫 입을 먹는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독특한 향과 식감에 놀란 듯 그는 포크로 명이나물을 집어들어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순간 변하는 게 보였죠. 의심, 놀라움, 그리고 점차 흥미로 바뀌어가는 것까지 말이에요. 카메라를 향해 명이나물을 보여주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채팅의 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왜 저래요? 뭔가 반전이 있나?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혹시 진짜 맛있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들도 그의 달라진 반응을 감지한 것 같았죠. 명이나물 리조또까지 나왔을 때는 이미 유튜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음식을 음미하더니 갑자기 셰프를 찾기 시작했죠. 셰프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에서였죠. 카메라 앞으로 나가자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고기 없이 어떻게 이런 식감과 풍미를 만들어내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200개가 넘는 레스토랑을 다녀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채팅창이 보이길래 봤더니 순식간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고 시청자 수는 몇만 명을 훌쩍 넘어섰어요. 방송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죠. 템플스테이에서의 경험, 명이나물과 첫 만남,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한국 음식의 철학까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제가 오하이오에서 신선한 명이나물을 구했다는 이야기에 그는 더욱 흥미를 보였고 방송이 끝날 무렵에는 직접 그 농장을 방문해 보고 싶다는 의사까지 밝혔어요. 방송이 끝나고 그날 밤 저희 레스토랑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예약 문의가 폭주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죠. 채식주의자 커뮤니티에서 저희 레스토랑이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찾았다. 고기 없이도 이런 깊은 맛이. 저 같은 후기들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채식주의자들이 물밀듯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한 유명 비건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팔로워 50만 명에게 뉴욕 최고의 비건 프렌치 퓨전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녀가 명이나물 리조또를 먹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영상이 엄청나게 화제됐어요.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리조또의 진정한 맛이라는 그녀의 말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연예계에서도 반응이 왔어요. 브로드웨이 배우들이 공연 후에 들르기 시작했고 몇몇 할리우드 스타들의 트레이너가 연락을 해왔죠. 고단백적 칼로리의 완벽한 조화라고 들었습니다. 촬영 중인 배우들 식단에 추천하고 싶은데요. 주방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늘어난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명이나물 전처리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했죠. 오하이오의 농장주와는 매일같이 통화를 했고 결국 농장 규모를 확장하는 데 투자하기로 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농장이 완전히 달라지게 생겼네요 라며 농장주가 웃으시더군요. 불과 한 달 만에 저희 레스토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이제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관점과 건강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의 모험을 함께하는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명이나물이 가져다준 반전은 저희 레스토랑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 요리 철학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리뷰들을 확인하는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글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긴 리뷰였어요. 별점도 없이 올라온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리뷰는 7살 딸아이와 함께 방문했던 손님의 이야기였어요. 7살 딸아이와 함께 오는 손님이라는 문장을 보자마자 저는 매주 2번씩 항상 조용한 구석자리에 위치한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야위어 보이던 아이 때문에 인상 깊었던 손님이었어요. 그 손님을 생각하니 리뷰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심방 중격 결손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선천성 심장병 때문에 고기는 물론이고 기름진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단백질 부족으로 또래보다 키도 작고 쉽게 지쳐했다는데 저희 레스토랑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완전히 비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싹싹 비운 빈 그릇을 보면서 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뒤로는 매주 최소 2번씩은 방문하고 있다고 했어요. 리뷰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아이의 주치의가 했다는 말이었어요. 진료 때 우연히 명이나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잠깐만요, 명이나물이라고요? 그러더니 컴퓨터로 연구 자료들을 찾아 보여주기 시작했다네요. 의사는 갑자기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다군요. 명이나물의 칼륨 성분이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켜 심장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염증 완화에도 효과적이고요. 아이의 최근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더욱 놀라워했다고 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의사는 이어서 계속 설명했다고 해요. 많은 미국인들은 명이나물에 독이 들어있다고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고기보다 더 건강한 식품입니다. 성장기 아이에게 꼭 필요한 철분, 칼슘, 비타민이 모두 들어있는 데다 소화도 잘 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먹이면 좋을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2cm 키가 자랐다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네요. 리뷰는 계속 이어졌어요.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체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대요. 체육 시간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급식도 잘 먹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그동안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그 리뷰를 읽은 후 생각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명이나물을 그저 새로운 식재료 혹은 레스토랑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삶의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템플스테이에서 스님이 말씀하신 음식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제야 진정으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그 가족에게 저희 레스토랑에서 1년 동안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리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메뉴 개발에 더욱 몰두했어요. 명이나물의 영양학적 가치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죠. 미슐랭 스타를 위한 요리가 아닌 누군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요리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이제는 새로운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생긴 거죠. 한 달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뉴욕타임스의 음식 칼럼에서 저희 레스토랑을 다루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건강식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칼럼니스트는 특히 명이나물 요리가 가진 영양학적 가치와 맛의 조화에 주목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떠났던 직원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수석 셰프였던 제이슨이 먼저 찾아왔죠. 셰프님,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제이슨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주방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명이나물을 다듬으며 시작하는 미팅이 일과가 됐죠. 한국식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조리법을 연구하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됐어요. 프랑스 요리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동양식 재료의 특성을 살리는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즐거웠죠. 레스토랑 자체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메뉴판 한쪽에 건강 정보를 추가했고 매주 수요일에는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특별 코스도 준비하기 시작했죠. 예약할 때 건강 상태를 미리 체크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코스를 제안하는 시스템도 도입 예정이랍니다. 며칠 전에는 그 아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함께였죠. 생일 파티를 위해 레스토랑을 찾아줬다고 해요.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요리의 진정한 가치는 어쩌면 음식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이야말로 제가 요리를 시작했던 진짜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엄청난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건강식품 관련 업체들은 협업 제안을 해왔어요. 저녁에는 예약이 폭주해서 시스템이 다운될 정도였죠.
직원들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가장 놀라운 연락은 미슐랭 가이드 담당자로부터 왔어요. 일반적으로 미슐랭은 연례평가 시기가 정해져 있지만 특별한 경우 재평가를 진행한다고 했죠. 저희 레스토랑이 그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려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건강 채널의 유명 의사가 아침 프로그램에서 명이나물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면서 저희 레스토랑을 언급한 거예요. 심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이 식물은 수세기 동안 한국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서양에서는 오해로 인해 독초로 취급되었습니다. 앤드류 셰프의 레스토랑이 이 오해를 풀고 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명이나물의 의학적 가치를 설명했어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칼륨 함량, 항염증 효과를 가진 알리신 성분, 그리고 심장 기능을 개선하는 항산화 물질까지. 마치 약이 아닌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았죠. 이 방송 이후 저희 레스토랑은 하루아침에 웰빙 식단의 성지가 되었어요. 심장 질환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저희 레스토랑이 필수 방문 코스로 소개되었고 몇몇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저희 메뉴를 추천하기까지 했어요. 이 모든 반응에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때 독초라 불리며 위기를 몰고 왔던 그 나물이 이제는 저희 레스토랑을 뉴욕에서 가장 핫한 장소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예약은 2개월 앞까지 꽉 찼고 대기 명단도 수백 명을 넘어섰어요. 오하이오의 농장주도 덩달아 유명해졌죠. 그는 명이나물 재배 면적을 3배로 늘렸고 다른 농부들에게 재배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저희 지역 경제에 새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라는 그의 메시지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명이나물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다른 산나물들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고사리, 취나물, 도라지. 모두 미국인들에게는 낯설지만 놀라운 맛과 영양가를 가진 식재료들이죠. 서양 요리 기법과 동양의 재료를 결합하는 저만의 철학이 점점 단단해져 갔어요. 이제 우리 주방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창의적인 공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가장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어요. 바로 템플스테이에서 만났던 그 스님이었죠. 민지가 몰래 연락해서 모셔온 거였어요. 스님은 저희 레스토랑의 모든 메뉴를 조용히 드신 후 제게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네셨어요. 그것은 오래된 한국 책의 번역본이었는데 음식의 철학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조화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이해하고 있군요. 스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 레스토랑은 단순한 미식의 장소가 아니라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명이나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는 무척 기대가 됩니다. 한때 죽음의 독초라 불리던 그 나물이 이제는 저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고 있으니까요. 며칠 전에는 특별한 손님이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몇몇 출판사에서 요리책 집필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한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명이나물 외에도 다양한 산나물들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민지와 함께 강원도, 제주도, 울릉도를 돌아다니며 현지 어르신들로부터 나물의 역사와 조리법을 배웠습니다. 울릉도에서는 특히 감동적인 경험을 했어요. 80대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이 섬에 처음 정착했을 때 겨울을 이겨낼 식량이 부족했어. 그때 눈 속에서도 푸르게 자라는 명이나물을 발견하고 그걸 먹고 생명을 이어갔다고 해. 그래서 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제 자신의 이야기와 겹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역시 사업적으로나 창의적으로나 겨울을 지나고 있었고 명이나물은 제게도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으니까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책 집필에 더욱 열정을 쏟았고 레스토랑은 3개월 전에 미슐랭 3스타를 획득했습니다.
평가단은 전통적인 프렌치 기법에 한국 산나물의 영양과 맛을 결합한 혁신적인 요리라고 평했죠. 이제 여러 농가에서 명이나물을 비롯한 한국 산나물들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이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저희 레스토랑에는 이제 특별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데려오고 영양사들이 클라이언트와 함께 방문하죠. 심지어 한 의대에서는 대체의학 과정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단체로 데려와 명이나물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템플스테이에서 만났던 스님께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스님은 짧은 답장을 보내오셨어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레스토랑에 출근할 때마다 감사함을 느껴요. 한때 독초라 불리며 저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그 나물이 결국 저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했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명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젠 고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 지혜이자 새로운 생명력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